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3학년도 수능 특강 하니까 EBS 같지만 EBS 절대 아니고요. 네, 수능을 위한 특강의 줄임말입니다. 네, 2023학년도 수능을 위한 특강 2강 2022학년도 4월 교육청 38번 삽입문제 정답률 37%짜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였는데요. 자, 요것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순서 삽입에 중요한 코드가 있어요. 제가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해설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거야. 순삽도 코드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지시사와 연결사다. 끝. 그래서 특히 삽입은 이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는데, 네. 보기가 있고 문장 넘어갈 때 논리적 비약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게 수능적 코드다. 이 얘기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논리적 코드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동사의 방향성이죠. 동사가 분명히 넘어갈 때 앞에 동사와 뒤에 동사의 관계가 반대인데 역접 대치의 코드가 없다. 무조건 그 부분이 논리적인 비약이 있고 거기가 답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문제예요. 뭔 얘기인가 하면 요걸 먼저 얘기하고 한번 독해를 해볼게. 이거를 보시면 일단 search, circumstance, search가 나와요. 그런 상황 하에서는 recycling previously composed music was the only way to make it more durable 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상황 하에서는 이전에 작곡됐던 음악을 다시 쓰는 것이 이 make it more durable 해서 이때 이슨 앞에 나온 당연히 뭘 가리킨다? 이전에 있던 작곡된 음악을 가리키겠죠? 얘를 좀 더 durable, 지속적이고 오래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더라고 나옵니다. 전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수능의 원칙적인 방법은 주어진 문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번호를 사이에 두고 문장에서 문장으로 넘어갈 때 논리적 비약이 있는가 없는가를 네가 따질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수용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제가 문제를 풀 때 여기는 그냥 대충 훑어보고 여기로 가서 답을 찾는 경향이 강해요, 저는. 근데 이건 학생들마다 달라요. 나는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걸 좀 꼼꼼히 보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럼 그러셔도 돼요. 근데 저랑 똑같은 스타일이어서 저는 이건 좀 대충 보고요. 아예 보지도 않고요. 이걸 보고 논리적 비약이 느껴지면은 얘를 거기다 넣어요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다만 읽었을 때 논리적인 비약이 느껴지지 않는 지문들이 요즘엔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 좀 어려운 삽입 문제가 되거든요. 그땐 무조건 주어진 문장의 지시사가 가리키는 거를 뭔지를 네가 독해로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많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돼. 결론은 뭐다? 읽고 느낌이 여기가 답이야는 더 이상 없어요. 다 논리적인 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좀 얘기를 할게. 왜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게. 너네 이거 풀었잖아. 이거 답 몇 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니? 5번이죠? 왜요? 엔드 때문에 그래요. 엔드가 그리고죠. 그럼 순접이잖아. 그러면 앞에 동사와 뒤에 동사의 동사 관계가 방향성이 같아야 되잖아. 근데 너네가 이렇게 읽었나 생각을 해보라고. 5번 앞에서 글을 읽었다. 자, 그럼 중에 4번 문장이지. 4번 문장에서 18세기에는 대조적으로 하면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나와. 막 이렇게 나와. 그럼 중요한 게 있어. 니들이 이걸 읽었잖아. 그럼 여기서는 너희들이 이게 중요한 게 있어. 이 문장에서 여기서 딱 끝난 순간 이 문장의 동사의 방향성이 이전에 있던 곡을 이용 가능하지 않구나라고 읽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의 방향성이야. 대상에 대한 동사의 방향성이 반대인가 아닌가는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해서 따져야 돼. 여기까지 읽었어? 그럼 이 문장에서는 이전에 있던 곡을 다시 이용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구나라고 방향성을 설정한 다음에 5번 문장을 읽었어요. 그럼 5번 문장이 이제 여기서 끝나잖아요. 쭉쭉쭉쭉쭉. 이미 5번 문장의 앞에서 그리고 만약 새로운 작품이 또한 다른 작곡가들로부터 나온 생각을 포함한다? 새로운 작곡한 곡이 다른 작곡가의 곡을 포함한다고 하는 순간 얘가 그 이전에 있던 다른 작곡가의 곡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있던 곡을 이용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소리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그럼 봐봐. 이용 가능하지 않다와 이용 가능하다는 분명히 의미적으로 동사관계가 반대죠. 맞아요.
근데 순접의 코드인 and 그리고가 들어가 있으면서 문장이 전개가 된다?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가 답이었던 거야. 너고 해석하고 딱 떨어지는지 맞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수능적 코드라고. 그럼 넣어서 해석해 볼게. 그런 상황에서는 그럼 어떤 상황이야? 그렇지. 이전에 작곡된 곡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힘든 상황 하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야지 이용 가능해? 그렇지. 이전에 작곡한 곡을 다시 유일하게 다시 즉 이전에 작곡한 곡을 리사이클링 다시 활용해서 쓰는 것이 그 이전 작곡곡을 좀 더 오래가고 지속적으로 만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곡을 짤 때 얘를 집어넣어갖고 리사이클링 다시 쓰는 거죠.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수험생이라면 글을 읽었어. 이전 곡을 이용 가능하지 않는다라고 동사관계가 설정이 돼. 근데 여긴 벌써 이전 곡을 이용하고 있지. 포함해서. 그럼 분명히 동사관계가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반대인데 and 순적 그리고가 들어가 있다. 아우 역적 대체가 아니라 이미 논리적인 문제 오류가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가네라고 풀 수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시작해봅니다. 자, 주어진 문장이었고요. 자, search가 뭐였을까? 요거가 되게 중요하다. 지시사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In the classical period of European music, much musical material was de facto considered common property. 얘들아 잘 봐. 글은 이렇게 읽는 거야. 정답률이 오지게 낮은 문제일수록 유기적으로 읽지 않으면 오답을 선택하게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잘 살펴봐. 유럽 음악의 고전 기간 동안에는요. 많은 음악적 재료가 디facto 밑에 있습니다. 사실상 자, common property예요. 공동의 자산이니까 공유물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공유물로 여겨졌대요. 자, 중요한 거. 작곡한 음악을 공유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문장 갑니다. When Antonio Vivaldi 사기 맞나? 맞아요? 저기요? 비발디 사기가 죄송해요. 네,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시지? 매니저님. 자, 볼게요. When Antonio Vivaldi presented in Venice his opera Ludmila Vidal, the score was actually a pastiche in which, among his own ideas, musicologists later identified ideas by Joseph Verdi, Handel, Giovanni Battista, Verdi, 이렇게 나와요. 자, 안토니오 비발디가 프레젠티드 뭘 제시했을 때 베니스에서 그의 오페라인 로즈미라 피데를 제시했을 때 스코어는 이때 악보로 보시면 되겠죠? 그 악보는 사실상 자 밑에 있습니다. 파스티치가 혼성곡이래요. 실제로 혼성곡이었는데 그 안에는 자 이게 중요해. 그 자신의 생각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도 그 악보에 넣었겠지. 이해되시죠? 그 사이에서 어떤 혼성곡으로 이루어져 있었냐면 뒤에 이제 보는 거야. 뒤에 보는 거야. 음악학 연구자겠지. 뮤지컬러지스트니까 뭔가 음악과 관련된 무슨 사람인가 하고 넘어갔으면 돼. 음악학 연구자들이 나중에 뭘 확인했대? 안토니오 비발디의 이 오페라를 살펴봤더니 그 자신의 생각들 속에서 이런 것도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발견했다는 거죠. 뭘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핸델, 바티스타 파울루시, 그리고 하세. 이런 사람들에 의한, 그러니까 다른 그러한 재료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자, 중요한 거. 비발디가 자신의 곡을 쓸 때 이 사람들의 생각을 넣어서 썼대요. 왜요? 그 당시엔 공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을 넣어도 상관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번 문장은 공유물의 예로 얘들이 나온 걸로 이해를 하고 유기적으로 해석하고 넘어갔으면 콜이야. 뭔지 아시겠지?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야. 자, 이제 3번 문장 갑니다. As far as recycling of segments of music initially written for other occasions into new pieces 그랬죠. 자, 지금 원래는 주목하셔야 될 게 웬 안토니오 비발디 앞에도 1번이 있었고
여기 앞에서도 2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번호를 뺐습니다. 왜? 논리적 비약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이 따져보시라고 일부러 번호를 뺀 거야. 그럼 지금 여긴 답이 아니었겠지. 왜? 논리적으로 이어질 때 전혀 아무런 유기적인 독해에 지장이 없었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아. 넘어갈 때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2번은 답이 아니라고. 그 습관을 들여. 너는 그래야지 실제 수능에서 순삽을 다 맞아. 안 그러면 큰일 나. 그럼 봐봐. 자, 이제 넘어갈 때 비약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봅시다. 이해되셨나요? 시작해보죠. As far as recycling of segments of music initially written for other occasions into new pieces is concerned, it needs to be observed how today composers are discouraged from doing so for a number of reasons 라고 나오고 있죠. 자, 우리 as far as는 뭐뭐 하는 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접사로 보시면 되고, 어떤 initially written for other occasion into new pieces. 즉, other occasion 말 그대로 다른 행사나 다른 경우를 위해서 written 초기에 처음에 쓰여졌던 그런 음악의 세그먼트 어떤 부분들을 새로운 악보나 새로운 곡으로 리사이클링 다시 쓰는 것이 is concerned 관련되어져 있는 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봐. 다른 행사를 위해서 쓰여졌던 곡을 새로운 악보나 곡으로 다시 쓰는 것. 이거 뭐야? 이번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한 거잖아. 맞잖아. 이미 이 사람들이 썼던 곡들을 비발디 씨가 자기 곡에 집어넣었지. 그럼 이건 뭐랑 같은 말이야? 이미 기존에 있던 곡들을 새로운 자기가 쓴 악보에다가 리사이클링 다시 써가지고 집어넣은 거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이해되시죠? 이것이 관련되어져 있는 한 needs to be observed. 자, 뭐가 관찰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이 뭐죠? It needs to be observed how today composers are discouraged. discouraged가 나온 게 중요해요. 이거 놓치면 안 돼. 낙담시키다잖아. 그럼 잘 봐. 뭐가 관찰될 필요가 있냐 하면 오늘날의 작곡가들은 어떻게 discouraged from doing so for a number of reasons. doing so라고 하는 수가 있대. 그럼 doing so는 뭔데? 앞에 있는 뭘 가리키는 거야? 재활용 다시 쓰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쓴다라고 쓸게요. 다시 쓰는 거.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추격해서 확 갖다 땡긴 거야. 리사이클링 하는 것. 다시 이용하는 것. 기존에 있던 곡을 새로운 악보에 다시 이용하는 것. 이해됐니? 바로 앞에 내용을 가리키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기존에 있던 곡을 다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오늘날의 작곡가들이 어떻게 낙담되고 있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이 낙담되고 있는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It needs to be observed how today composers are discouraged from doing so for a number of reasons. 자, 어떤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이 오늘날의 작곡가들이 얼마나 그래서 그렇게 다시 이용하고 다시 쓰는 것. 그럼 이때 다시 쓰고 다시 이용하는 건 뭐와 같은 말인데? 그렇지. 여기 있는 기존의 음악을 자기 음악에 다시 집어넣는 거지. 이것을 오늘날의 작곡가들은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니? 그럼 봐봐. 이러면서 동사관계를 설정하고 가야 돼. 그럼 여기서는 현대의 작곡가들은 이용하지 않는 거야. 기존의 곡을. 그러고 끝났어.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자, 이제 4번 가볼게요. 얘는 왜 파란색이지? 왜 파란색이 된 거야, 얘는? 잠깐만. 파란색이 아니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구나. 흰색인데. 이해됐어. 자, 볼게요. 자, 4번으로 갑니다. Practical 1. 그랬죠. 중요한 게 있어, 얘들아. 잘 봐. 지금 여기서 reasons하고 끝났잖아. 맞아?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간 게 어떤 문장이야? 이 문장인 거잖아. 이해돼? 그럼 봐봐. 여기 있었던 게 뭐였어? reasons였지? 이해돼? 그럼 봐봐. 그 다음 문장이 이 문장이었고, practical reason, 원 앞에 3번이 있었어. 근데 봐. 얘가 가리키는 게 당연히 뭐겠어? 얘겠지?
그럼 얘를 reason으로 넣어서 끝나. 그럼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리고 잘 봐.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 그럼 어떤 이유? 분명히 앞에서 어떻게 하고 끝났지, 얘들아? 현대의 작곡가들은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끝났지. 그러면 다음에 저 원이 reason을 가리켜야 되고 어떤 이유가 나오면 끝나요? 현대의 작곡가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나오면 끝나. 근데 나오거든. 그러니까 저기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봐봐. 실질적인 현대의 작곡가들이 예전 음악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자기들의 곡에다가 예전처럼 리사이클링 하지 않는 이유는 each new piece, 이제는 새로운 각각의 이제 작품이나 이런 악보가, 작품이나 이런 것이 sure to remain available in score or as an audio file이야. score, 말 그대로 뭐죠? 악보라든가 오디오 파일의 형태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는 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에 있던 음악을 내가 갖다가 다시 쓸 필요가 없다고. 왜? 지금은 굳이 내가 다시 갖다 쓰지 않아도 내가 예전에 있던 음악을 찾아보려면 오디오 파일 쉽게 뭐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악보 쉽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기 노래에다가 굳이 예전 음악을 집어넣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가는 거야. 여기 아니야. 18세기에는 대조적으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역적 대체 코드다. 그럼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 자기 음악에 예전 음악을 리사이클링 하지 않아요 였죠? 근데 18세기에는 대조적으로, 그럼 그 순간 중요한 게 있어. 그 다음 동사관계가 뭐로 나와야지 맞는 거야? 하지만 이때는 예전 음악을 리사이클링 했어요가 나오면 여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원래 보기 4번이 있었던 거지.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게 수용적 독해야. 대조적으로 18세기에는 자 리사이클링 했어요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럼 맞아.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 Once the particular occasion for performing a new piece was over, it became almost impossible to ever hear it again. 근데 잘 봐. 중요한 게 있어. 잘 봐. 대조적으로 18세기에는 일단 어떤 새로운 악보에 대한 공연을 위한 특정한 행사가 was 끝나게 되면 it became, 자, 불가능해졌어요. 자, 불가능해졌습니다. 뭐가 불가능했어요? 그 음악을 다시 듣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 예전 음악을 듣는 것이 일단 행사가 끝나고 나면 불가능하대. 그럼 중요한 게 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까지만 읽었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직 새로운 곡에 넣어서 얘를 리사이클링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들을 수 없게 되었다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들을 수 없는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이용하지 않다 쪽으로 가고 있는 거 맞죠? 아직 자신의 새로운 곡에다가 얘를 재활용해서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써가지고 자기 곡에다가 넣는 내용까지 안 나왔지. 이해돼? 내가 해석을 했더니 예전 음악을 듣는 게 불가능해. 일단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냥 거기서 끝났어. 그러면 이 순간 여기에서의 동사 관계는 이용 가능하지 않는 것까지만 나왔지 아직은. 근데 그 다음 잘 봐. 넘어갔어. 그리고야. 그럼 봐. 이게 중요한 게 있어. 그리고 그럼 봐. 그럼 여기도 아직 계속해서 그 노래가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쭉 전개가 돼야 돼. 순접이잖아. 근데 잘 봐. 만약 새로운 작품이 또한 포함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다른 작곡가들로부터의 생각을 또한 포함하고 있다면 하는 순간 이게 중요해요. 첨가를 썼다는 얘기는 이미 이 앞에서 동사관계가 앞에 있던 곡을 자기 곡에 넣는 내용이 이미 한번 나와줬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가 빈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답이 5번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답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어야 돼. 그래서 and 앞에 5번이 답이야. 이해돼? 그리고 어디로 간다? 여기가 왜 비었는지 이제 이해하셨다면 주어진 문장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그런 상황 하에서는 어떤 상황? 일단 한 번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곡을 듣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 하에서는 이전에 작곡됐던 음악을 다시 쓰는 것, 이것이
it, 그 이전에 작곡된 곡을 좀 더 지속적이고 오래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대요.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그렇지. 리사이클링 하는 게 나오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잘 봐. 이 문장 구조를 잘 봐. 일단 search circumstance가 가리키는 건 뭐야? 이 상황이야. 이 상황 하에서는 얘를 다시 쓰는 것이 얘를 좀 더 오래가게 만드는 유일한 방식이야. 하고 리사이클링을 해야 되라고 하면서 동사관계가 끝나.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봐봐. 우리 아까 예전 음악은 리사이클링을 해요라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대조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문장과 그리고 이 문장과 앞에 있던 파란색에 삽입돼야 되는 문장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결국은 예전 음악이 대조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결론이 내리는 게 딱 보이세요? 결론. 주어진 문장의 얘와 얘가 같은 방향성을 지니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여기까지는. 봐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다시 봐봐. 그러니까 문장 이거 흐름을 잘 봐야 돼. 여기까지 봤었잖아. 그 다음 중요한 게 그 다음 이 문장이었잖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대 작곡가들은 이럴 수 있는데 그 다음 어떻게 가? 18세기는 대조적으로 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문장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재활용해야 되라고 하면서 끝나. 거기까지 해가지고 5번과 주어진 문장이 합쳐지면서 이 대조적으로가 이끌고 있는 문장의 동사관계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라도 이게 재활용을 돼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문장이 끝맺음이 되려면 그 다음 문장인 이거 시작하기 전에 여기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분명히 얘도 동사관계가 재활용해야 됩니다라고 끝나면서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이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지속적으로 만들려면 주어진 문장 해석하는 거야. 좀 더 지속적으로 만들려면 얘를 다시 쓰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한 왜 또한이야? 이미 재활용하고 다시 쓰니까 그 재활용하는 거에 두 번째 장점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었어요. 이제 깔끔하게 해석해 볼게. 그리고 만약 그 새로운 작품이 또한 다른 작곡가들로부터 얻은 생각을 포함하게 되면 이런 두 번째 효과도 있어. 이런 느낌이야. That would reinforce European musical traditions by increasing the circulation of melodies and harmonic patterns people love to hea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새로운 작품이 또한 다른 작곡가들로부터 나온 생각을 포함하게 되면 그것이 유럽의 음악적인 전통을 다시 reinforce, 당연히 다시 어떻게 해준다? 다시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뭐함으로써? 멜로디의 순환을 도와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하모닉한 패턴을 모여줌으로써 증가시켜줌으로써 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그 and if nipses 앞에 5번을 답으로 하셨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읽을 때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다 필요 없고 뭐야? 동사 관계를 살펴봤어. 그랬더니 봐봐. 다시 이제 정리하고 끝낼게. 여기에서 18세기에는 대조적으로 하면서 이때에는 새로운 작품을 어떤 수행을 이제 거기에 대한 공연을 하고 나면 이걸 다시 듣는 게 불가능해진대. 그 순간 뭐야? 아, 이용 가능하지 않아지는 걸로 딱 보였으면 된다고 동사관계가. 근데 여기서 벌써 이용 가능하다고 나오면서 올소까지 나온다고?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반대인데 end라고 논리적 비약이 있네. 답 5번.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스킬적으로도 이렇게 풀었으면 되는 문제였었다. 이 얘기입니다. 전혀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률이 37%밖에 안 됐겠지? 이런 느낌? 그래서 and if 앞에 5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 문제였었고요. 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잘 보셨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뭐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만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높이시는 수밖에 없고 예, 수고하셨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